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이번 학기에 경영 수학을 맡게 된 김대종 교수입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실에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나 동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25분짜리 수업을 3개 올릴 겁니다. 그래서 3시간짜리 수업을 25분짜리 수업으로 대체하는데 3월 달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월 16일 개강이니까 3월 16일 하고 18일, 그다음에 23일 하고 25일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5분짜리 수업을 3개 올리면 그것을 첫 번째 주가 대체가 되는 거고, 또 25분짜리 3개를 다시 또 올리면 두 번째 주가 됩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찍어서 김대종 유튜브라고 치면 유튜브에도 나오고, 제가 이 동영상을 우리 학교 수업을 체크를 하는 블랙보드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 블랙보드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본인만이 꼭 수업에 들어와야 되고 본인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본인 인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숙제도 내시고,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한 25분 정도 이번 학기 수업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업 계획서를 먼저 한번 봐주십시오. 수업 계획서를 보면서 천천히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업 계획서를 보시면 저도 지금 노트북을 통해서 수업 계획서를 보면서 수업을 하는데요. 수업 계획서 보시면 이번 학기에 제 전화번호는 연구실 전화번호하고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고 나한테 연락할 사항이 있으면 핸드폰이나 문자를 줘도 좋습니다. 아무 때나 편한 시간에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 이번 학기는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13시 30분부터 3시까지 수업입니다. 그래서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수업인데 1시간 반짜리거든요. 1시간 반짜리 두 번을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25분짜리 3개를 블랙보드에 올리고 또 유튜브에도 올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 제 연구실은 제가 강개토관 경영학부에 있는 연구실에는 없고 세종대학교 홍보실에 주로 있습니다. 홍보실은 지평관 220호에 있거든요. 우리 홍보실에 오면 우리 학교에 홍보 선물도 한 개씩 내가 줄 테니까 미리 전화하고 오면 선물도 한 개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게 아마 4월달 이후에 코로나 19가 진정이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된다는 것이 좀 안정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제 방을 방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코로나19가 진정된 다음에 그렇게 방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업 계획서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업 계획서를 같이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봐주세요. 수업 계획서를. 저도 수업 계획서를 보고 있는데요. 수업 계획서를 봐주시면 먼저 요거는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재수강 학생들이 좀 많을 텐데요. 우리는 경영 수학 책입니다. 경영 수학 책인데 서점에 가면 이렇게 경제 수학 강의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2인데요. 여러분들은 수업을 재수강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 편이니까
경제 수학 강의 1도 있을 거고 이 책은 2인데요. 옛날 책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다음 카페가 있죠. 다음에 들어가서 김대종 교수 경자 카페라고 치면 내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는 누구나가 쉽게 회원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자료실에 들어가면 수업 계획서가 있어요. 경제 수학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PPT 자료도 있고 1판하고 지금 있는 요 2판하고 전부 수업 계획서도 올라가 있고 또 PPT 자료도 가 있습니다. 또한 연습 문제에 대한 해답지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도 풀어보시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1장, 2장 진도를 나가면 1장을 마치게 되면 연습 문제가 자동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답을 보시고 또 연습 문제도 풀어보시고 자습과 복습을 하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경제 수학을 가르치면서 다음 카페 자료실에 보면 저는 숙제가 2개가 있어요. 매달 마지막 수업일 날, 그러니까 이제 3월 30일이 되겠고 4월 달에는 마지막 수업일이 4월 29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 30일까지는 독후감을 한 편씩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카페 김대종 교수 경제학 카페에 들어가 보면 세종대보다 조금 더 좋은 서울대학교 학생이 읽어야 될 도서 목록이 100권 있고 또 세종대학생이 읽어야 될 도서 목록이 100권 있습니다. 그 100권 중에서 그러니까 서울대 100권, 세종대 100권이 있는데 어떤 책이든지 하나 골라서 독후감을 써오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 고전 도서 목록인데요. 3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만나지도 못하니까 일단 그 200권 중에서 아무 책이나 한 권씩 써 오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로 타이핑을 쳐는 것이 아니라 꼭 손으로 A4지에 써와야 되겠고요. 독후감을 쓰는 방법은 다음 카페 자료실에 가면 독후감이라고 쓰면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책에 대한 요약, 그죠? 요약에 대해서 한 10줄 정도 쓰고 두 번째는 마음에 드는 글을 15개 써야 됩니다. 마음에 드는 문장을 한 줄 쓰고 또 페이지도 꼭 달아야 되겠죠. 내가 공자책에 몇 페이지에 있었다 그렇게 쓰셔야 되겠고 또 마음에 드는 이유 그것도 꼭 써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문장, 그 페이지, 마음에 드는 이유도 꼭 써 주셔야 되겠고 제일 마지막에는 느낀 점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책을 읽고 아주 감명이 깊었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배웠다 이런 취지로 독후감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은 뭐 3년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책을 해도 좋겠고 또 세종대 추천책, 서울대 추천책 어떤 책이든지 해도 좋습니다. 3월 달에는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 월요일까지 3월 30일 월요일 밤 12시까지 내시면 되겠네요. 그죠? 제 다음 카페 자료실에 여러분들이 그 독후감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카페 자료실에 올려주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신문 스크랩을 하는 겁니다. 이제 노트에다가 해야 되는데요. 꼭 A4지나 이런 데 하지 마시고 꼭 노트에 하십시오. 노트를 한 권 사셔 가지고 왼쪽에는 신문을 붙이세요.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으로 출력한 거에도 좋습니다. 그렇게 좀 그게 좀 귀찮으면 내가 다음 카페 네이버에 들어가서 김대종 교수라고 치면 제가 방송에 나가서 코멘트 한 거나 또 대담 프로에 나가서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거나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걸 그런 데도 되겠고, 그건 3월 달에는 워낙 바빴으니까 일주일에 하나씩이니까, 그죠? 딱 2개만 신문 스크랩을 그렇게 해 오면 되겠고, 노트에다가 왼쪽에는 신문을 붙이고 오른쪽에는 신문 기사 내용에 대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요약이라고 딱 쓰시고, 요약, 한국 경제가 코로나19로 받은 영향에 대해서 요약. 그다음 두 번째는 중요한 용어, 경제나 경제신문, 경영학 용어가 모르는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용어에 대해서 쓰시고, 또 세 번째는 요약, 중요한 단어,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관련 이론, 그죠? 관련 이론을 좀 분석하는 건데요. 이거는 수요와 공급 그래프를 그리면 여러분들이 경제 관련 기사를 반 정도는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론을 좀 찾아서 해도 되겠고, 그걸 못 찾겠으면 수요와 공급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느낀 점, 요 신문 기사를 읽고 내가 어떻게 느꼈다,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3월 30일 월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숙제가 2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읽은 책이나 세종대 학생이 읽어야 될 책, 뭐 이렇게 서울대 학생이 읽어야 될 책, 이렇게 하는 책의 독후감을 페이지는 A4지에 앞면이나 뭐 뒷면 꼭 손으로 손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랙보드에도 올려주시고, 내가 우리 다음 카카오톡도 만들 거예요. 카카오톡에도 올려주시고, 또 세 번째는 다음 카페 자료실에도 올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방향, 3군데에다 숙제를 올려주시면 제가 숙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음 카페 자료실에 가면 신문 스크랩 숙제했는 샘플도 있고, 그 다음에 독후감에 대한 샘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관련된 건데요. 우리 이번에 학기에 수업 듣는 학생이 약 한 25명쯤 됩니다. 우리가 A0나 A뿔이 한 25% 주거든요. 학교에서 또 재수강은 A뿔이 안 나가고 A0가 되니까 25%니까 25명 중에 한 25%, 20% 생각하시면 한 5명 안팎이 A0 이상을 받겠고, 그 다음에 50%가 B뿔이나 B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명쯤 되는데 75% 이상은 다 B0 이상을 받겠습니다. 나머지 25%는 25%, 50%, 20%, 25%니까 내가 C뿔이나 C0 받았다, 이러면 내가 우리 반에서 이렇게 랭킹 한 20등 안에 못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성적을 잘 다 A뿔이나 뭐 B뿔을 주고 싶어도 딱 석차의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경제학은 이제 우리가 경제 수학인데요. 우리가 경영 수학, 경제 수학이라고 하는데, 경제학의 목표는 공정성과 효율성입니다. 성적을 정말 공정하게 주어야 되겠고, 또 효율적으로 주어야 되겠습니다. 공정하게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 것은 정말 공정한 문제죠. 그렇게 하고
또 경제학의 목표는 효율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효율적으로 국가 예산을 배정해야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가 굉장히 지금 부족해서 나라가 온통 우왕좌왕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배분을 할 것이냐. 국가에서는 약국이 전국에 가장 많으니까 약국에서 일주일에 하나하나 2개씩 배분하겠다. 즉 일주일에 2개씩 배분해 주죠. 일주일에 2개씩 배분하겠다. 뭐 그렇게 됐는데 일단은 뭐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고 하루에 생산되는 마스크가 1,000만 장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 장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경제학의 목표가 뭐냐? 공정성과 효율성이다. 이것이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제 수학을 배우고 또 경영학을 졸업하면서 우리가 공정하게 국가를 운영해야 되겠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운영해야지 아무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입니다. 한국보다 제조업을 잘하는 나라는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제조업을 가장 잘하는 나라는 중국이고 세계 1등, 2등이 미국입니다. 3등이 독일이에요. 그 다음에 4등이 일본, 5등이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이고 또한 수출 물량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한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1조 2천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한 1,300조 원쯤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GDP가 1,700조 원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한 70%쯤 됩니다. 이것을 무역의존도라고 부르는데요. 무역의존도는 국내 총생산, GDP가 국내 총생산이죠. 작년 2019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GDP는 1,700조 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과 수입을 통한 금액이 1,200조 원쯤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가 무역에 의존하는 비율이 75%가 되고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업에서 항상 면접을 볼 때 이력서를 낼 때 영어 성적을 내는 것 같아요. 워낙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다 보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가 기업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지금 재수강이다 보니까 좀 많이 있는데 영어 정말 중요하고요. 한 800점 정도, 또 언론사에 지원하고 싶은 사람 950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900점 정도 받으면 좋겠다. 국가고시 이제 5급 고등고시나 보면 원서 낼 수 있는 자격이 한 750점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영어니까 영어는 800점 정도를 맞아 놓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 중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와 교역을 하는데 3분의 1이 중국입니다. 영어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나라 교역의 3분의 1이 중국이니까 33%거든요. 꼭 중국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한 달 정도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니하오마, 쉐쉐 정도는 배웠는데 여러분들도 한 달 이상 한 6개월 정도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 사람과 기본적인 인사를 할 정도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학년과 4학년이 많으니까 취업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장 대학교 4학년, 3학년 때 어차피 대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또 해야 되겠고, 또 이성 친구도 사귀어야 되겠고,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겠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겠고,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교 4학년 동안 앞으로 이제 3, 4학년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정말 열심히 놀고, 또 동아리 활동도 꼭 좀 해보고, 종교 동아리는 나이가 제한 없으니까 종교 동아리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죠? 종교 동아리도 가입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공부도 좀 열심히 해서 한 3.0, 3.5 정도 맞으면 좋은 것 같아요. 학점은 3.5 정도 내면 평균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3.0 정도 넘으면 되지만 조금 욕심을 낸다면 한 3.5 정도 유지하면 좋겠고, 제가 취업을 할 때 보니까 학점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더라고요. 친구들과 잘 지내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또 이 동아리 활동도 학교의 동아리 말고 연합 동아리, 다른 대학에도 있는 그런 동아리에도 좀 가입하시고, 이렇게 좀 다양한 교우 관계를 해야지 된다.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학점을 잘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잘 협동할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제 이야기를 명심하시고 그렇게 취업을 준비해 주시고, 작년에 우리 학교 세종대 경영학과 학생이 대학 다닐 때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국제재무관리사 CFP 자격증도 따고, 또 파이낸셜 플래너 FP 자격증도 따고 아주 준비를 많이 해서 저한테 국민은행에 가는 게 좋을까요? 기업은행에 취업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더라고요. 두 군데 다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세종대에 다니면서 미리 준비를 많이 한 친구들은 이렇게 들어가기 어렵다는 은행도 취업을 두 군데나 해가지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최종적으로는 저는 국민은행이 더 좋다고 추천을 해줬는데 본인은 기업은행으로 갔습니다. 저도 옛날에 취업을 할 때 현대모비스하고 LG전자 두 군데가 됐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정말 배부른 이야기지만 두 개의 기업에 합격을 했다면 시가총액이 큰 기업에 들어가는 게 좀 좋습니다. 현재 현대모비스의 시가총액은 한 25조 원 정도 되고 LG전자는 한 7조 원쯤 됩니다. 한 3배 정도 모비스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큰 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좋다. 결론은 대학교에서 남은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이성 친구도 사귈 수 있다면 좀 사귀어 보시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대학교가 아니면 다른 학과에 있는 친구를 만나거나 사귈 기회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좀 공부 좀 해주시고, 이 책, 경제 수학 강의 책이 없으면 1판을 사도 좋고 2판을 사도 좋은데, 내가 없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책을 살려면 경제 수학 강의 2판을 사십시오. 그것도 최근에 나온 책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1판 책이 있다 그러면 전혀 책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책으로 그냥 공부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좀 요거 마치고 난 다음에 내일부터는 이제 직접 PPT도 보면서 이렇게 수업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꼭 이 책을 읽고 오세요. 내일은 꼭 제 1편을 읽고 와야지 좋겠다.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꼭 교과서를 읽고 와서 같이 얘기해야지 얘기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제 부탁은 책을 읽을 것, 그 다음에 경제신문을 구독은 못하더라도 인터넷으로 매일경제신문이나 한국경제신문을
꼭 한 편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전화번호는 수업 계획서에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해주시고 제가 다음 주 3월 16일부터 카톡방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카톡방에서 서로 의사교환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내일 만나고 수업 열심히 해주시고 꼭 책 읽고 오십시오. 감사합니다.